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들은 특별히 뛰어난 무언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하는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남긴 결과는 놀랍지만 그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평범했습니다. 화려한 전략이 없었고 남다른 정보력도 없었고 특별한 재능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냥 오래 버텼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한 것들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39년 9월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웠고 미국 증시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불과 12개월 만에 주식시장은 49% 폭락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주식을 팔았습니다. 더 큰 전쟁이 올 거라는 두려움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때 27살의 한 청년이 증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존 템플턴이라는 이름의 이 청년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 1달러 미만에 거래되는 모든 종목을 사달라고 했습니다. 104개 회사였고 그중 37개는 이미 파산 상태였습니다. 당시 1달러는 지금으로 치면 약 23달러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그는 이 투자금 1만 달러를 이전 직장에서 빌려서 마련했습니다. 전쟁이 터지는 마당에 파산 직전 회사들의 빚까지 내서 투자하는 사람을 주변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일 대학교를 졸업하고 로즈 장학생으로 옥스포드에서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에는 35개국을 여행하며 각 나라의 역사와 정치, 문화를 연구했습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도 갔었습니다. 그는 그 여행에서 전쟁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동시에 전쟁이 어떤 경제적 결과를 가져오는지도 공부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남북전쟁 때 어떤 기업들이 성장했는지, 어떤 세금이 부과됐는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포가 만들어낸 가격과 실제 가치 사이의 간극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수익을 많이 내던 기업보다 바닥에서 허덕이는 기업에 주목했습니다. 전시에는 초과이윤의 85.5%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있는 기업은 그 세금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4년 뒤 그 104개 종목 중 실패한 건 딱 4개였고 나머지는 4배 이상의 수익을 안겨줬습니다. 그중 미주리 퍼시픽 철도는 주당 12.5센트에 사서 5달러에 팔았습니다. 3,900% 수익이었습니다. 템플턴이 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공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도망칠 때 그는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팔 때 그는 샀습니다. 이것은 용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군중의 감정을 자신의 판단 기준으로 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가 나중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최대 비관주의의 순간이 최고의 매수 시점이라는 것. 하지만 그는 그 말을 할 때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의 경험이었고 듣는 사람은 스스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는 또한 뉴스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소식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본 것은 뉴스가 아니라 숫자였습니다. 기업의 가치와 그 기업에 붙은 가격 사이의 차이만 봤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뉴욕 월스트리트의 한 구석에서 18살 청년이 서류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월터 슐로스는 대학에 가지 않았습니다. 1934년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그냥 일찍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서류를 나르는 러너로 시작해서 밤에는 뉴욕 증권거래소 연수원에서 투자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하던 사람이 벤저민 그레이엄이었습니다. 가치 투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레이엄의 수업을 들은 학생 중에는 나중에 골드만삭스 회장이 된 거스 레비도 있었습니다. 슐로스는 나중에 그레이엄의 회사인 그레이엄 뉴먼 파트너십에서 일하게 됐고 그곳에서 젊은 워런 버핏과 같은 사무실을 썼습니다. 1955년 슐로스는 자신만의 펀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2002년까지 47년 동안 그는 연평균 15.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수료를 떼기 전 수익률은 21%가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시장 평균은 10%였습니다. 1955년에 슐로스에게 $100를 맡긴 투자자는 2002년에 약 95,000달러를 갖게 됐습니다. 같은 돈을 시장 지수에 넣었으면 $6,600 정도였습니다. 슐로스가 하지 않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컴퓨터를 쓰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쓰지 않았습니다. 분석팀을 두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사무실도 없었습니다. 버핏은 그의 사무실을 옷장의 일부라고 표현했습니다. 트위디 브라운이라는 증권사 건물 한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슐로스는 밸류라인이라는 투자 정보지를 구독해서 숫자만 봤습니다. 경영진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판단이 흐려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영진은 자기 회사를 좋게 말하기 마련이고 그 말을 들으면 객관성을 잃기 쉽다고 봤습니다. 그는 사람을 판단하는 게 서툴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 대신 숫자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는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업의 재무제표를 믿었습니다. 장부 가치의 절반이나 3분의 2 수준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찾았고 빚이 자기 자본보다 적은 회사를 골랐고 그런 주식을 한 번에 60개에서 100개씩 보유했습니다. 그는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주식이 오를지 알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샀습니다. 대신 싸게 사서 적정 가격이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슐로스는 또 하나 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쁜 뉴스에 반응해서 팔지 않았습니다. 주식을 샀는데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 대부분의 투자자는 겁을 먹고 팝니다. 하지만 슐로스는 그때가 오히려 기회라고 봤습니다. 나쁜 뉴스가 나온 직후에 주가가 가장 많이 빠지고 그 뒤에는 대개 어느 정도 회복한다는 걸 경험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팔아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해도 나쁜 뉴스 직후에는 절대 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파도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같은 시대에 미국 서부에서는 한 청년이 작은 배송회사에 입사했습니다. 1924년 테오도어 존슨이라는 이름의 이 청년은 유나이티드 파슬 서비스라는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서 알려진 물류회사지만 당시에는 갈색 트럭 몇 대를 굴리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존슨은 그 회사에서 28년을 일하며 산업관계 담당 부사장까지 올라갔습니다. 1952년 퇴직할 때 그의 연봉은 14,000달러였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14만 달러 정도입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큰 부자가 될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퇴직할 때 손에 쥔 회사 주식은 70만 달러어치였습니다. 당시 회사는 비상장이었지만 직원들에게 주식을 살 기회를 줬습니다. 존슨은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주식을 팔지 않았습니다. 39년이 지난 1991년 그의 나이 90세가 됐을 때 그 주식의 가치는 7천만 달러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평균 약 12%의 복리 수익률이었습니다. 존슨이 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도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주식을 들고만 있었습니다. 배당금이 나오면 다시 같은 주식을 샀습니다. 경제가 흔들릴 때도, 오일 쇼크가 왔을 때도, 시장이 폭락할 때도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에게 조언을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월급의 20%를 투자에 넣으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존슨은 처음에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4,000달러 연봉으로 어떻게 20%를 떼어낼 수 있겠느냐고요. 하지만 그 조언자가 말했습니다. 세금은 어차피 떼이고 나서 생활하지 않느냐고. 그것처럼 생각하면 된다고.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그 돈은 처음부터 없던 돈이 된다고. 존슨은 그 말을 따랐습니다. 회사에 매달 월급의 20%를 자동으로 주식 계좌로 넣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평생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는 승진해서 월급이 올라도 생활 수준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아파트에 살고 점심을 싸가지고 다녔고 단순한 즐거움에 만족했습니다. 세 사람의 이야기에서 공통으로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템플턴은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랐습니다.
다만 공포가 만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낮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슐로스는 어떤 주식이 오를지 몰랐습니다. 다만 싸게 사면 언젠가는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만 믿었습니다. 존스는 자기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될 줄 몰랐습니다. 다만 배당금을 다시 사는 습관을 바꾸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들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얼마에 사느냐,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 감정에 흔들리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계속했는지. 존 템플턴은 1954년에 템플턴 그로스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1992년까지 38년 동안 그 펀드는 연평균 1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1954년에 1만 달러를 넣은 사람은 1992년에 200만 달러를 갖게 됐습니다. 템플턴이 그 기간 동안 계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외면하는 곳을 계속 찾았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그는 일본에 투자했습니다. 당시 미국 투자자들은 일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패전국이었고 경제 규모도 작았습니다. 통역이 가능한 중개인을 찾기도 어려웠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를 둘 다 아는 증권사 직원이 미국에도 일본에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템플턴은 일본 기업들이 주가 수익 비율 2배에서 3배 수준에 거래되는 것을 봤습니다. 같은 품질의 기업이 미국에서는 훨씬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샀습니다. 1960년대에 일본 경제는 연평균 10.5%씩 성장했고 템플턴의 판단은 맞아떨어졌습니다. 1970년이 됐을 때 그의 포트폴리오 60%가 일본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템플턴이 한 가지 더 계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싸진 것을 계속 팔았습니다. 1970년대가 되자 일본 주식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올랐고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템플턴은 그때 일본 주식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역사적으로 낮은 가격에 거래되던 미국 주식으로 갈아탔습니다. 1960년대 말 미국 증시는 비싸졌고 그 뒤 10년간 횡보했습니다. 하지만 템플턴의 펀드는 일본과 캐나다에 투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횡보기에도 수익을 냈습니다. 그는 싸게 사서 비싸지면 파는 원칙을 계속 지켰습니다. 이게 말로는 쉽습니다. 하지만 인기 있는 것을 팔고 외면받는 것을 사는 일은 본능에 어긋납니다. 템플턴은 그 본능에 거스르는 일을 38년간 계속했습니다. 그는 1968년에 바하마로 이주했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뉴욕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휩쓸린다고 느꼈습니다. 모두가 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이야기를 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환경에서는 다르게 생각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바하마의 집에서 그는 혼자 숫자를 봤습니다. 군중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자신만의 기준을 계속 지켰습니다. 그의 바하마 집에는 골프장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이 있었지만 그는 거기서도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쓰던 컴퓨터 종이를 잘라서 메모지로 재활용했습니다. 평생 1등석 비행기를 타지 않았습니다.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쓰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2008년에 9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10억 달러 이상을 기부했습니다. 월터 슐로스가 계속한 것도 비슷했습니다. 그는 47년 동안 같은 방식을 유지했습니다. 장부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주식을 찾았고 빚이 적은 회사를 골랐고 한 종목의 포트폴리오의 20% 이상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식이 떨어지면 더 샀습니다. 올랐다고 바로 팔지 않았습니다. 대략 50% 정도 오르면 그때 팔지 말지를 다시 생각했습니다. 장부 가치 대비 아직 싸면 더 들고 갔습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그는 반세기 가까이 반복했습니다. 그가 평생 보유했던 종목 수는 대략 1000개가 넘었습니다. 그중 대박을 친 종목 몇 개가 수익을 이끈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평범한 종목들이 조금씩 오르면서 전체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버핏이 슐로스에 대해 한 말이 있습니다.
그는 1월인지 월요일인지 선거철인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냥 1달러짜리를 40센트에 살 수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믿고 산다고.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한다고. 그게 그의 강점이라고. 아무도 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1984년에 버핏은 슐로스를 슈퍼 투자자라고 불렀습니다. 효율적 시장 이론을 믿는 학자들에게 반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학자들은 시장을 이기는 건 운이라고 했습니다. 버핏은 슐로스 같은 사람들의 기록을 보여주며 운이 아니라 원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학자들은 슐로스의 기록을 분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론과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슐로스는 수수료도 특이하게 받았습니다. 고정 수수료가 없었습니다. 투자자들이 돈을 벌어야만 그도 수익의 25%를 가져갔습니다.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면 그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구조를 47년간 유지했습니다. 그의 투자자 수는 최대 92명이었습니다. 대형 펀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은 방에서 숫자를 보는 노인이 오랜 친구들의 돈을 굴려주는 형태였습니다. 규모를 키우지 않았습니다. 규모가 커지면 자신이 잘하는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작은 회사, 외면받는 회사, 시장에서 잊힌 회사들에 투자하려면 자금 규모가 작아야 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작게 머물렀습니다. 복리는 말이 아니라 증명입니다. 저도 매달 적립식으로 투자하며 이 효과를 누려보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 실제 투자 내역은 영상 마지막에 확인하세요. 테오도어 존슨이 계속한 것은 더 단순했습니다. 그는 배당금을 계속 재투자했습니다. 회사에서 배당이 나오면 그 돈으로 같은 회사 주식을 더 샀습니다. 이 과정이 39년간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여러 번의 경기 침체가 있었고 석유 파동이 있었고 주식시장이 반토막 나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슨은 그 어떤 순간에도 팔지 않았습니다. 그가 바꾼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당금이 들어오면 다시 사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읽으며 자기 회사와 관련 기업들의 소식을 확인했지만 그 정보로 매매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읽고 알아둘 뿐이었습니다. 그의 삶도 단순했습니다. 퇴직 후에 아내와 함께 플로리다 델레이 비치의 작은 콘도로 이사했습니다. 2침실짜리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그는 주차비를 아끼려고 1마일 정도는 걸어 다녔습니다. 걷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역 식당에서 친구들과 점심을 먹는 게 낙이었습니다. 7천만 달러가 있다는 사실을 주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나중에 그 돈의 절반 이상을 교육 장학금과 도서관에 기부했습니다. 3,600만 달러 이상이 교육 기금으로 갔습니다. 청각장애인 학교에도 36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는 160만 달러를 남겼습니다. 그가 평생 좋아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는 91세까지 살면서 자신이 번 돈의 대부분을 세상에 돌려줬습니다. 세 사람이 계속한 것들을 모아보면 특별한 기술이 보이지 않습니다. 템플턴은 싸게 사서 비싸지면 파는 원칙을 계속했고, 슐로스는 숫자만 보는 습관을 계속했고, 존슨은 배당금을 다시 사는 행동을 계속했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원칙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수십 년간 흔들림 없이 유지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바꿉니다.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따라가고, 시장이 흔들리면 불안해하고 남들이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면 조급해합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공유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템플턴은 어떤 나라 경제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격이 충분히 싸면 샀고 충분히 비싸지면 팔았습니다. 슐로스는 어떤 회사의 미래 실적을 예측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고 수십 개로 분산했습니다. 존슨은 자기 회사가 어디까지 성장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배당금이 나오면 다시 샀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그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모른다는 걸 인정하면 오히려 단순해집니다.
예측하려는 노력을 그만두면 남는 건 원칙뿐입니다. 그 원칙이 시간이 지나면서 복리처럼 쌓입니다. 한두 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조금 차이가 납니다. 30년이 지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템플턴의 1만 달러가 200만 달러가 되는데 38년이 걸렸습니다. 슐로스의 투자자들이 시장 평균의 14배 수익을 얻는데 47년이 걸렸습니다. 존슨의 70만 달러가 7천만 달러가 되는데 39년이 걸렸습니다. 이 숫자들은 마법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과 원칙이 만나서 생긴 결과입니다. 템플턴은 95세까지 살았습니다. 슐로스도 95세까지 살았습니다. 존슨은 91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원칙을 바꾸지 않을 인내심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재능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은 그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고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전략을 세우지 않았고 남들보다 빨리 움직이려 하지 않았고 시장을 이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장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슐로스가 남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식이 싸면 사고 떨어지면 더 사고 올라서 적정 가격이 되면 파는 것. 그게 자신이 성공적이라고 느낀 방법이라고. 급하게 팔지 말라고. 50% 올랐다고 바로 팔지 말고 다시 한번 장부 가치를 확인하라고. 아직 싸면 더 들고 가도 된다고. 이런 말들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47년간 그 말대로 산 사람은 특별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레이엄이 말했던 것처럼 주식을 살 때는 식료품 사듯이 사야 한다고. 향수 사듯이 사면 안 된다고. 향수는 비쌀수록 좋아 보이지만 식료품은 싸면 쌀수록 좋다고.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템플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비관주의가 최고조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낙관주의가 최고조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라고. 이 말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비관주의가 최고조일 때 사람들은 공포에 빠져 있고 낙관주의가 최고조일 때 사람들은 흥분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 감정 속에서 원칙을 지키는 건 쉽지 않습니다. 템플턴이 바하마로 떠난 이유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감정에서 거리를 두기 위해 물리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2005년에 향후 5년 안에 금융위기가 올 거라는 메모를 썼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하고 국채금리가 거의 0에 가까워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그 메모는 처음에 가족들에게만 돌렸지만 나중에 공개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사람들은 그 메모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93세 노인의 예측이 맞아떨어진 겁니다. 존슨의 경우는 더 극단적이었습니다. 그는 투자에 대해 깊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젊을 때 들은 조언 하나를 평생 따랐습니다. 월급의 20%를 떼어 투자하라는 조언. 그리고 그 투자금을 건드리지 말라는 조언. 그는 그 조언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단순함이 그를 7천만 달러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그가 투자한 회사가 크게 성장했다는 행운도 있었습니다. 만약 그 회사가 망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한 회사 주식에만 투자한 건 선택이 아니라 당시 가능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분산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인덱스 펀드 같은 게 없었습니다. 지금은 누구나 저비용으로 수백 개 기업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존슨이 보여준 원칙, 즉 저축하고 재투자하고 오래 버티는 것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다만 실행 방법은 더 안전해졌습니다. 영상 내용과 별개로 저는 개인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익을 보여드리기보다는 그냥 과정을 기록해두는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적인 투자 기록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결국 시장에 남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들보다 똑똑하지 않았고, 남들보다 정보가 많지 않았고, 남들보다 운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남들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았고, 남들이 바꿀 때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수십 년 뒤에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로 흐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사람은 그 시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지 않는 단순한 원칙을 계속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조급함은 대부분 착각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어려운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장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한번 듣고 끝내지 않아도 됩니다. 잠들기 전에도 출퇴근길에도 복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조금씩 쌓이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